자, 이제 몇 번이다? 10번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10번 한번 봅시다.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1번,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이 있다. 자,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봤던 지문이네요. 3번,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시 저수 탱크에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다. 자, 4번,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 시 자, 급수 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자,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 압력의 변동이 적다. 자, 이거 딱 나오죠?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펌프 직송 방식은 자, 뭐가 있다?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이 있다. 자, 이건 눈을 얘기를 했죠. 정속 방식을 또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한다?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 변속 방식은 가변속도 제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하고 회전수 제어 방식이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것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수도 직결 방식은 당연히 기계실이나 옥상 탱크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불필요하고 단수시의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이 조금 반복됐네요. 자, 그 다음 자, 3번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시에 어디에 있는 물? 저수 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건 우리가 핵심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옥상 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옥상 탱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수도 직결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부스터 방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압력 탱크 방식도 역시 옥상 탱크가 필요하지 않네요. 자, 4번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이라는 얘기죠. 펌프의 가동과, 그러니까 처음 움직일 때와 그리고 정지 시에 급수 압력의 변동이 약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정전되면 펌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여기까지 맞죠?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여기가 틀렸네요. 낮고가 아니라 높고, 자, 급수 압력의 변동이 작다. 이건 맞는 얘기죠. 급수가 일정하다. 일정한 급수 압력이 변동이 작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고가 수조에서 물을 뺏었으면 여기 수위가 낮아지면 압력 변동이 생길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수위, 한 사람 있을 때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쓰는 동안 이 수위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물의 압력이 변동될 정도면 이 고가 탱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봅니다. 자, 급수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뭘 찾아라?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9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면 달라지지만, 주택용 급수 배관 내 유속은, 자, 이거 설비에서는 4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물이 유속이 빠르면 뭐가 생기기 쉬워요?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숫자를 몰라도 이상, 이 말은 틀린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하느냐 그랬더니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번 틀렸다, 이런 얘기고, 2번 지하층 저수지에서 옥상층 고가 수조를 양수할 때 펌프의 실향정, 이건 0m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수조가 있으면 여기 펌프가, 자, 위쪽에 펌프 있든 밑쪽에 펌프 있든 양정이 좀 달라집니다. 자, 위쪽에다 뒀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실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정 더하기 무슨 양정이다? 흡입 양정 더하기 토출 양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고가수조가 있고 여기 양수관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흡입 수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축중심까지가 흡입 양정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수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양수관보다 수위가 낮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양수관까지가 토출 양정이 됩니다. 양수관 입구까지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뭐가 된다? 실양정이 됩니다. 위쪽은 뭐가 되고 토출 양정, 밑에는 흡입 양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0m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 말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자, 기본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하자? 물음표에 넣자. 이런 얘기, 문제 푸는 요령으로. 자, 그러면 4번 봅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에 비해 수압 변동이 심하다? 이건 딱 봐도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압력 수조, 압력 탱크 방식이 수압 변동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었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을 몰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틀렸으니 몇 번으로 찍어야 되겠다? 3번.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또 된다?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도 답을 찍을 수 있다. 약간 손은 떨리긴 하겠죠. 약간 떨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자,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 이게 쉽게 찍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60점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때 60점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중에 있으면 3분의 100분의 60은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60점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하면 어떻게 되느냐? 5개 중에 3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도 60점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 이것은 이렇게 되면 확률 몇 퍼센트?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일단 4번도 얘기를 해보죠. 캐비테이션은 뭘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어차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관 내 흡입배관이죠. 압력이 뭐보다? 물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뭐가 발생을 한다? 기포가 발생해서 자, 펌프의 진동과 소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기포가 깨지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펌프의 회전 날개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배관 내의 압력이 어떨수록 낮아질수록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압이 클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네. 그런데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때 올라간다? 증기압은 온도가 올라갈수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당연히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된다?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질수록 이런 얘기는 이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은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죠. 펌프의 회전수가 뭐 할수록 빠를수록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수가 클수록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니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렇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캐비테이션은 언제 생긴다고요? 배관 내의 압력이 자, 그 물의 온도에 따른 포화 수준 기압보다 뭐 할 경우? 작을 경우. 자, 물이 증발해서 뭐가 생긴다? 기포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캐비테이션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니다.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20회 때 나왔죠?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관의 공급 압력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및 고층 건물에 사용된다. 자, 옳은 것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앞단은 맞았죠? 상수도관의 공급 압력에 의해서 급수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규모 및 고층 건물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2번 자, 펌프 직송 방식은 기계실 내에 저수조 설치가 필요 없다. 자, 물을 공급하려면 대규모 설비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저수조가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요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가수조 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양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향식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 4번 수도 직결 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거 몇 번 나왔네요. 급수가 가능하죠. 단수 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자, 이거 봐봐요. 요거 딱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3번 빨리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5번 봅시다. 수도 직결 계통의 수압 시험은 배관의 체제부에서 최소 7.5kg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설치한다. 근데 지금 이거 3번이 맞았으니까 5번은 이게 맞았을 거다 틀렸을 거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얼마로 하느냐면 1메가파스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봅니다. 역시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니까 급수 방식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급수편에서는 자, 과거에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4, 5회 이전에는 급수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자, 왜냐하면 특히 어떤 것 고가 탱크에 관한 것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자,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스터 펌프 직송 방식으로 거의 다 가죠.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가던 것이 뭐하고 나올 거다? 부스터 방식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 이 부스터를 움직이다 보면 펌프 직송 방식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펌프가 중요하겠네. 그래서 펌프에 관한 문제가 매년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니까 펌프에 관한 것은
정리를 잘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이거 몇 회입니까? 26회네.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되었죠? 23년도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저한테는 어떤 가령 9.11 테러다. 엊그저께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뭘 많이 얘기했냐면 4.19하고 5.16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먼 사건이죠. 그렇죠? 9.11 테러는 저한테는 가까운 사건인데 이 뒤에 태어난 애들은 신화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직전에 따끈따끈한 기출지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안 나오다가 급수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으로 뭐 하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고가 수조 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층은 뭐가 있으니까 층마다 수도가 다르죠. 고가 수조니까. 그러면 자, 최상층은 수압이 낮을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닝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수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 이런 건 참 좋죠.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되니까. 그래서 빨리 1번 풀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꼭 검토를 합니다. 2번, 펌프 직송 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의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자, 이건 딱 봐도 알겠죠? 맞는 얘기고. 자, 3번. 자, 나머지는 옳을 거니까 뭐 맞는 얘기고 이렇게 해도. 자, 3번 봅니다. 펌프 직송 방식은 급수 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압력 탱크 방식이나 또는 자, 펌프 직송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4번을 봅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타급수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 압력이 변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지문을 풀어본 분들은 이런 류의 문제는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경도, 수주분리, 그렇죠? 고가 수주 방식, 펌프의 병렬 운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한번 봅니다. 1번 경도가 높은 물은 자, 기기 내 스케일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경도를 나타내는 대표 물질이 뭐다? 그러면 뭐다? 탄산칼슘이다 이런 얘기죠? 의 농도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도는 뭐다? 100만 분율로 표시하고 자, ppm 이게 100만 분율이란 얘기고 이것의 단위는 뭐다? 미리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 이 물을 뭐라고 한다? 경수라고 하고. 그렇죠? 자, 끓이면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을 하고. 자,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의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수주분리가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펌프하고 고가 탱크가 평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렇죠? 자, 이때 수평 배관을 높은 층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자, 무슨 작용과 중력과 관성작용에 의해서 뭐가 되더라? 물기둥이 분리되더라. 그런데 그리고 수평관이 지나서 이제 다시 수직 부분이 왔을 때 여기서 물기둥이 합체되면서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주분리라고 한다. 그래서 수주분리는 중력과 관성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배관을 어디에다가? 낮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2번도 맞다 틀리다? 맞다. 자, 3번. 급설비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된다. 공자님 말씀이네요. 당연한 얘기죠. 4번.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수도 직결 방식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맞는 얘기죠? 설비비가 저렴하다.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자, 맞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5번은,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자, 그러니까 1, 2, 3, 4번이 맞았으면 5번은 읽지 않아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뭔가 틀렸는가 봐야 되겠네요. 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자, 뭘 변화시켰다고요?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그러면 이게 뭐다? 대수 제어 방식이고. 자, 대수 제어 방식은 자, 또 다른 의미로 급수에서는 뭐라고 했다? 정속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정속 방식에 대한 것은 뭐다? 변속 방식인데, 변속 방식은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수 제어 방식이다. 요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량 및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요령껏,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번이 맞았으면 시간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안하니까 다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몇 번을 풀어보자? 15번을 봅니다. 자, 15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고층 건물에서 급수 조정을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딱 나오죠. 왜 이걸 기출문제로 넣냐면 이런 문제도 나온다. 당연히 이거 뭐예요? 수격작용 딱 찍어야 되죠. 그렇죠. 엔탈피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뭐를 의미한다? 내부 에너지를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쇼트 서킷은 뭔가요? 이거 뭐예요? 서킷은 회로란 말이에요. 쇼트는 합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캐비테이션 우리가 앞에서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 금방 했습니다. 자, 유인작용. 자, 이건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유인작용은 자, 이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유도 사이펀 작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2, 3초 내에 딱 풀어야 되는 거죠. 수격작용이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 또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뭐다? 종합적인 문제다. 종합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에서 상수, 중수, 하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급수장치는, 자, 식용수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인다?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자, 이것도 나왔던 얘기네요. 수도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그렇죠. 자, 3번. 워터햄머를 방지하기 위해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배관 내 유속은 얼마?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을 한다.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급수관 위에 다른 목적의 배관을 잘못 연결해서 급수관을 오염시키는 것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을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관균등비에 의한 방법과 마찰장 선도법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 결정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사실은 이 문제는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관 내 2m/s 요걸 아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예요.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2m/s를 몰랐어도 이 문제는 크로스 커넥션만 알고 있으면 맞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의 암기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개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17번. 자, 수질 오염 방지 대책 가지고 나왔네요.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질 오염의 방지 대책도 사실은 이 17회, 16회 이후부터 나왔어요. 그전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봅니다. 자,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죠? 자, 2번.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하의 배관은 접속시켜 설비 배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접속시켜요? 접속시키지 않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쉬운 문제이고 이것은 빠르게 풀을 수 있네요. 자, 3번.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 마이너스 합이란 얘기죠. 에 의한 배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역류에 의한 급수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토수고 공간을 두거나 아니면 뭐란다? 역류 방지기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4번. 배관 내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전산소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유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5번. 저수 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기출문제 어려워요? 그냥 풀만 하죠? 답 알려주니까 풀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면 문제의 형태가 익숙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18번. 자,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자, 넘침관은 간접 배수를 하기 때문에 고가수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노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자?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자, 잔류염소는 뭐 하는 거죠? 이거 소독, 살균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이런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자, 항상 뭐예요? 총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요 말은 맞는 얘기지만 잔류염소가 어떻게 되면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잔류염소. 이것들이 뭐한다? 살균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염소도 안 쓰는 것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자, 답은 기본적으로는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3번. 크로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자, 4번. 세면기에는 토수고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맞는 얘기죠. 수도꼭지하고 세면기하고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5번. 대변기에는 뭘 설치한다? 버큐움 브레이커. 이게 뭐예요? 진공방지기다 이런 얘기죠. 이를 설치하여 배수 이용률을 방지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지개 좀 한번 켭시다. 슬슬 졸리죠? 자, 특히 한국 사람이 유학 가면 잘 존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냐고 뭐 한다? 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이 보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느 시대 때 얘기해요? 농사 지을 때, 육체적 노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기름을 기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름은 어떤 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거, 버터 같은 거, 다 비싸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자, 수질 오염에 관한 얘기,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딱 봐도. 어떤 거? 저수조에서의 오염, 배관 부식에 따른 오염, 그렇죠? 그 다음에 역류에 의한 오염, 그리고 뭐가 있다? 크로스 커넥션이 있다. 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 역류에 의한 오염은 딱 두 가지로 또 얘기를 하죠. 대책은 뭐가 있다? 토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저기는 버큐움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책은 이렇게도 쓰니까 백큐움 브레이커를 설치하자. 대변기 중에 특히 어떤 대변기? 세정 밸브식을 사용하는 대변기.
이렇게 얘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 19번을 봅니다. 자, 이거 26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지문들을 보면 대부분은 반복된 것이지만 안 나온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금방 우리가 급설비 수질 오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수조의 급수 유입과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길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멀리 한다.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고가수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배출구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넘침관이 있고 여기 양수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급수관을 양수관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자, 신선한 물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소외된 물은 어떻게 될 거다? 계속 흐르지 않고 자, 고여 있게 됩니다. 이런 물을 뭐라고 할 거다? 사수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염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급수관은 멀리 반대쪽에 바닥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약간 높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딱 19번은 몰라도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이거 주거라고 봤네요.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급수배가 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을 봤더니 자, 수조 및 배관유와 같은 자재는 자, 부식되기 쉬우므로 뭐라자?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네. 자, 4번. 건축물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몰라. 우리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언제든지 이 말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5번. 일시적 부합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라자? 세면계는 뭐라고 하자? 토수고 공간을 둔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몇 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췄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안 배웠어요. 그죠? 사실은 이 문제는 어디에 가까운 문제냐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나 요건 사실은 어디서 나온 문제냐면 요런 데서 나온 문제. 수도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디에 가까운 문제예요? 실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제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건축물의 자,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없어졌네. 이거 수도법의 별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법과 관련해서 별표에 뭐가 나오냐면 저수조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뭘 했냐면 고가 수조가 있으면 고가 수조든 저수조든 자, 윗면하고 얼마를 떨어뜨린다? 100cm, 1m. 그 다음에 측면과는 60cm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요 얘기예요. 자,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몇 cm?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몇 cm 이상이다? 60cm 이상의 간격을 자, 띄울 것.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물의 유출구는
자, 이거 뭡니까? 급수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입구는 양수관이 되겠네요. 자, 유입구의 반대편 밑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어떻게 하자? 띄워서 설치하자. 자, 이거 우리가 금방 지문에서 봤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맨홀의 크기입니다. 맨홀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넉넉하게. 그래서 90cm의 사각형이나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뭐란다? 맨홀을 원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얼마?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작게 할 수 있다. 0.6m.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침전 찌꺼기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자, 우리 앞에서 길게 얘기할 때 했었죠. 저수조 바닥이라든가 산호조의 밑면이라든가 화장실의 밑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 흐름이 원활할수록 몇 분의 1이다?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증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또는 저수조를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2개 이상. 자, 이럴 때 5입방미터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봤다. 그냥 봤다야. 아시겠죠? 죽으라고 암기할 건 아니고 아, 이러한 규정이 있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6번. 혹시 기본서에 없어서 섭섭하셨습니까? 사실은 옛날 기본서에는 있었어요. 옛날 기본서에는. 근데 너무 많아져, 양이.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뺐습니다. 왜? 실무에서도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실무 강의 들으시는 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듣든지 말든지 기본적으로는 조금 듣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설비 부분은 자, 6번 저수조는 만수시 최대 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에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자, 그 다음 7호 자,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거나 이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유 경보를 날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보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당연히 관리실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문입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물질이 몇 미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고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주위에 뭘 하자? 차단벽을 설치하자. 자, 9호 졸릴 거예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0호 자, 저수조의 공기 정화를 위한 뭘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통기관. 자, 이거 기본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무슨 관? 원류관.
자, 원류관이 뭐였습니까? 오버플로관, 넘친관이라고 했죠. 자, 이런 얘기고요. 늘 설치하고, 관에는 무슨 관이에요? 원류관이죠. 자,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관은 망이다, 이런 얘기죠. 스크린을 설치할 것, 세목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거기서 봐라. 세목이 이거 나무 목자예요? 눈목자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법률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나무 목자가 쓰여서 가는 나무?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자, 11번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통수 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자, 12번 자,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면, 성면을 제외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자,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13번도 그냥 한번 볼까요?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m 80c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는 제외한다. 자, 14호, 15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번 하자? 20번. 자, 20번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